준비가 되신 거죠? 네, 그냥 얘기하면 되죠. 네, 저 위원님 팬입니다. 아유, 별 말씀은 나 하여튼 대본을 쓰지 않아요, 여관에서. 그냥 제목 한두 개는 써놔요. 네, 안녕하세요, 이니님. 네, 안녕하세요. 그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대한민국 부동산 10년 후 미래 가치에 주목하라라는데 제가 이걸 읽고 위원님의 통찰력에 네. 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 3위로 샀으니까 네. 사인부터 받을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책은 사실은 제가 우리 은행에서 이제 들어온 지는 30년이 됐고 부동산 전문으로 해서 상담을 한 지가 한 18년 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보고자 네.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파트로 되어 있던데 네. 가장 재밌었던 거는 일본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상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일본 부동산은 우리나라의 바로미터다라는 측면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일본이 사실 그 버블기를 지난 거는 우리나라가 똑같은 버블기예요.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전후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버블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1990년도를 정점으로 주택 가격이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2005년까지 15년 동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의 정도의 그런 추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2005년 이후에도 거의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현재 상황에서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출현하면서 다소 이제 경제 회복과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도 약간의 그런 이제 기운이 감도는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차별화가 됐습니다. 도쿄라든가 오사카 같은 이런 대도시 위주로는 그런 집중력이 다소 회복이 됐으나 지방은 상당 부분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당면 과제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다 대도시로 몰려들고 이제 남아있는 고령층 이들이 사후에 남게 되는 빈집이 일본 전국에 무려 이제 840만 호가 넘는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현황입니다. 일본의 인구가 이제 1억 2천만 명 정도 되니까 840만 원은 어마어마한 주택의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물론 한 140만 원 정도 됩니다. 빈집이.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우리도 이럴 개연성은 다소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편차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일본은 현재 가격은 대도시 위주로는 완만한 상승 이렇게 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이 가격이 폭락하게 된 계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경제의 나름대로 호황이었죠. 호황이다 보니까 이 유동성, 물론 이제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유동성을 줄여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환율 조정이라든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일본이 취한 정책이 어찌 보면 이제 시장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먼저 인상을 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서 유동성을 흡수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제 대출 금리가 반면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시장 자체에 충격이 왔는데 대출 금리 인상은 일본에서는 거의 직격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호황이던 80년대 말에 대규모 공급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때 주택담보 비율을 100%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1세대 1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역시 LTV를 100%로 운영합니다. 대단한데요? 대단합니다. 네. 거의 이제 물론 이제 제로금리 시대에 머무니까 대출 금리는 최근에 뭐 한 0.7, 0.8 정도 보시면 됩니다. 대출 금리 자체가 그만큼 이제 낮죠.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집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게 아직까지 일본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해주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단기간 내에 3%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결국은 이제 상환이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대거 주택들이 경매로 들어가게 된 거죠. 경매로 들어가서 이제 반값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주택들도 경매에 들어갔건 안 들어갔건 모두 다 그냥 반값으로 떨어지는 결과로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매에 가면 얼마든지 많은 주택을 반값에 살 수 있는데 누가 상식적으로 일반 주택을 제값을 주고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폭락이 이제 90년도를 정점으로 있어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부동산 시장하고 일본 부동산 시장을 비교하면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크게 다른데 물론 이제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유동성이 좀 많다는 것 자체는 그때 당시 일본 상황과 똑같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동적으로 실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죠. 일본도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이 있고 우리도 인플레이션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놓고 디플레이션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에 국한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면에서는 지금과 다소 좀 흡사한 점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대출 운영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이 80% 100%의 그 LTV를 운영했다고 치면 우리나라는 처음 도입된 이 주택담보비율은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물론 뭐 대출 기준에는 60, 70%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대략 50% 수준에서 이게 유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LTV가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40%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대출의 그 기준인 LTV가 우리는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집값이 오히려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은 더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10억짜리가 15억이 됐다고 치면 대출 금액은 그대로니까 비율은 더 낮아진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일본과 우리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일본처럼 장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 일본 가격하고 우리나라 그 부동산 가격을 좀 비교한다면 어떤가요? 네, 그런 이제 현상을 우리가 유추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변수 하나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름 아닌데 금리의 향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3%, 3.5% 정도가 올랐거든요. 대부분의 주택 부동산 시장은 1년 안에 단기간 내 3%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조정을 당해서 폭락하는 수순을 받게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두 번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98년 그 IMF 외환 위기 당시가 그런 금리가 급등하는 경우를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리먼 사태 경제 위기 때인데, 이때는 더 중요한 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미국의 경우도 똑같은 양상입니다.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뭐 30에서 50% 정도 하락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그렇게 이제 금리를 급등해서 대출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 향방은 오히려 저금리, 제로금리로 지향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를 구조조정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해법을 썼다고 하면 지금은 금리를 인하해서 전체적으로 금리에 그 부담이 없게 하면서 대출 상환 능력을 늘리는 전체가 같이 사는 상생의 구조로 경제를 살리는 해법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침체나 이런 뭐 나락으로 떨어질 개연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 자체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자체도 일본에 비해서 그렇게 위험한 리스크가 큰 그런 하락 장세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 부동산 주택 가격과 국내 부동산 주택 가격을 비교하면 국내 부동산 가격은 어느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다소 높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높다고요? 비싸죠? 예, 한 7, 8년 전 정도로 되돌아가면 우리가 일본의 한 80%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오히려 역전이 됐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반 상업지의 그런 땅값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직 일본이 좀 높습니다. 순수하게 주택 가격만 놓고 보면 고급 주택 기념으로 따지더라도 일본이 록본길스나 이런 데 최고 주택들 같은 경우 우리 이제 3.3제곱미터 일종의 평당가 개념으로 비교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한 1, 20% 정도는 더 비싼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고급 주택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특정 단지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대략 1, 20%는 좀 싸게 형성된 것으로 제 느낌에는 좀 판단이 든다는 거고요. 최근에 그 도쿄올림픽이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만 일본 오다이바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뭐 마이스 이런 그 전시 컨벤션이 아주 열리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올림픽 선촌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대략 우리 기준으로 한 34평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그 올림픽 선촌 아파트 물론 이제 88년도 일입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올림픽 선촌 아파트는 가격이 유사 평형으로 따지면 그거보다는 벌써 한 6, 7억 이상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도 이제 입주해서 프리미엄이 붙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 값은 일본에 비해서 다소 좀 높은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적절한가의 문제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본과의 상황만 비교해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약간 높은 버블 초기 단계 정도에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값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약간은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약간 위험한 시기가 아닐까, 좀 쉬어가는 타임은 아닐까 보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지금은 이제 제가 책에서도 냈듯이 10년 후 미래 가치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상당 부분 가격도 많이 올라 있고,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이 있고, 다주택자가 갖는 그런 위험도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1주택자가 최고의 투자자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런 각종 규제나 세금에서 벗어나서 지금 집이 한 채라도 내가 10년 후에 어디서 머물면 이게 다시 한번 또 최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1주택자 집을 가지고 있어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처음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한 채를 어느 노른자의 알짜 지역에 살 것이냐가 지금은 최대 고민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10년 후에는 새롭게 재편되는 주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투자하는 이런 핵심을 찌르고 들어가는 투자는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본TV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리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뭘 붙였어야 되나?